먼저 할 때 명당부터 찾아요. 명당. 여기서 최고 명당. 여기가 최고 명당인데 요 나무가 있어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길을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이 산길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요. 여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해요. 네, 됐어요. 여기요. 이 받고. 여기 받고요.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엘로드는 맨 마지막에 해버리면은 바로 때려버려요. 일반 사람들은. 알았죠? 그래서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내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죽여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내려왔네. 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래요. 기가 이렇게. 그래도 좀 나도 뭐 안 가져갔으니까 여기요. 됐어요. 여기 보시면 디맥 찾는 방법이에요. 저 위에 부분 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좁아져요. 여기에서도 좁아지고. 그러면 여기 좁아진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기가 이렇게 안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속기가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기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는 사성 이렇게 해서 물 빼내고 네, 이제 작업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기혈 표시는 요 정도 안에서만 몇 자리를 쓰는 걸로. 여기 있잖아요. 저기 요 나무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저기가 사성하거든요. 저기 있지 저거 꽂은 거. 예, 말뚝 한 대. 그리고 저기가 이렇게 사성 들어가고 그 뒤에 물꼬를 저쪽으로 좀 파고 이렇게 파고 예,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단 한번 싹 정리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 흙은 이쪽으로 다 밀어붙여서 일단 평탄 작업 싹 하는 걸로 해요. 여기 흙을 올라오시면서 흙을 젖혀서 이쪽으로 올라와 버려요. 먼저 올라올 때 여기부터 까서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흩쳐서. 예, 명당터는 이 명당터 자체가 땅이 엄청나게 단단해요. 예, 흉당하고 틀려요. 명지는 물이 거의 없어서 딱딱해요. 근데 이제 흉당은 물렁물렁해요. 그것만 잘 저기만 하면 돼요. 흉당은 풀뿌리가 깊게 내려가는데요. 명당은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뿌리가 다 말라 죽어요. 물이 없어서요? 예, 뿌리가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명당은 밑에 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칡 나오는 것도 보면 흉당은 칡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명당은 다 옆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명당에서는 칡이 잘 못 자라요. 물이 어느 정도 있는 데에서 칡이 더 잘 자라요. 근데 명당은 쉬운 얘기로 풀이 자랄 조건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항시 굴삭기 작업할 때는 굴삭기 바가지 반경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굴삭기 반경 내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이 바가지로 머리를 맞는다던가 몸을 맞고 아니면 다리가 절단된다던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작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바가지 반경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적으로 반경 내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반경 내에 있어서 사고 나면 이거 산재 처리 안 해줘요. 아셨죠? 다 개인 플레이예요. 예. 그리고 저렇게 큰 나무를 잡을 때는 꼭 아까 막걸리를 뿌렸잖아요.
막걸리를 뿌린 것은 그 나무에게 고한다는 거예요. 꼭 막걸리를 뿌리고 나무를 죽이면 해가 없는데 막걸리도 안 뿌리고 나무를 죽이게 되면 그때 바로 동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투 맞는 일을 최대한대로 없애줘야 돼요. 동투를 맞게 되면 그 집안이 거의 다 쑥대밭이 돼요. 이때 여자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남자만 잡아가요. 그러니까 묘자리를 할 때 하고 나서 남자만 죽었다 하면 그건 묘자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자가 죽었다 할 때는 그때는 집터 때문에 죽었다 보시면 돼요. 묘자리 때문에는 안 죽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셨죠? 왜 바람이 불까요? 지금 갑자기 왜 불까요? 나무 지금 작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산을 꼭 명당을 건들 때는 꼭 이상한 조건이 나타나요. 오늘 제가 안 아팠어요. 이거 건들 때. 그러니까 건들 때 안 아팠다는 것은 그 바람이나 자연 풍향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명당이 싹 거치면 그때 바람이 싹 없어져요. 이게 명당 건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당을 건들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 나무가 여기 명당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에 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잡지 않으면 그 명당기가 퍼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명당기가 아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나무가 잡히면 혈이 더 벌어져요. 지혈이. 저 나무 때문에 지혈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나무를 잡을 때는 꼭 나무 밑둥 뿌리를 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밀어야지만 넘어져요. 나무 뿌리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나무는 안 넘어져요. 그리고 항시 그 모래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날리묵이 있을 때는 꼭 모래를 써야 돼요. 모래하고 석회하고 소금을 안 쓰면 때가 나중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이런 흙은 또 단점이 물이 들어오면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흙은 석회를 많이 써서 잡아줘야 돼요. 이게 날리묵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만 없어도 이렇게 환하죠.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하늘에서 빛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람이 없어진다고 엄연히 말씀드렸어요. 명당을 잡고 있다가 제가 내보내주는 대장 역할을 하다가 쟤를 건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엄연히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쓰러질 때쯤 되면 바람이 싹 없어져요. 거쳐요. 요게 풍수의 묘미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요런 걸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명당기가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기혈이 저기 있었잖아요. 기혈이 변해요. 이제 기혈이 확 변해요. 이제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오래된 나무가 기혈을 잡고 있을 때는 기혈이 확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런 나무가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명당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 풍수에서 재밌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풍수는. 그리고 바람도 아까는 약간 센 바람이 불다가 이제 수능 바람이 불어요. 저렇게 큰 나무를 건들 때는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라줘야 돼요. 굴삭기로 찍어서 저기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나무를 건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엔진톱으로 자른 다음에 그 엔진톱으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작업해주면 편한데
그렇게 크게 안 할 때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이곳은 어떤 자리인가요? 첫째, 이 자리는 풍수학적으로 보면 저 좌청룡 쪽에 보면 저기 삐쪽한 부분 있죠. 저 삐쪽한 부분이 용 뿔 자리예요. 근데 용 뿔이 여기서 끄트머리에 올라간 것 같지만 용 뿔이 저기서 보면 끄트머리에서 요 앞에 있죠. 요렇게 난 형극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 쪽 이 뿔이 이렇게 난 형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삐쪽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뿔이 와 있어요. 그래서 좌청룡에는 용이 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아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저렇게 동글동글한 산들이 여기에 많아요. 저 동글동글한 산이 많고 그 다음에 큰 용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는 바로 용이 알을 낳고 양육하는 자리예요. 엄마용이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암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 알을 낳고 보호하는 형국, 그 다음에 알이 부화하려고 하는 형국. 그래서 이 터는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머리가 좋고 여자가 비상해요. 여자가 답답한 걸 참지 못해요. 그럼 남자들은 고지식하고 아둔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생기고 여자 말 안 들으면 떡이 안 생기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드세요, 남자보다. 그 다음에 이 터는 이제 사진상으로 다 해놨지만 당나귀 터라고 해요. 용이 감싸서 용 알을 키우는 형국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 산의 형국은 당나귀가 이렇게 누워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새끼들을 키우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곧 무슨 뜻이냐면 용이 자기 알을 키우려고 보호하는 자리이면서도 당나귀가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주려고 누워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당나귀는 이 옆에 젖이 없고 요 앞에 젖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그리고 쉬운 예로 요 동네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묘자리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풍수를 갖고도 큰 사람이 못 나와요. 좋은 터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좌청룡과 우백호가 있으며 물이 감아주는 데 있으면서도 물이 나가는 형국이 안 보여요. 물이 합수가 이루어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으면 그건 흉이거든요. 그러나 풍수에서 물이 있어도 빠져나가는 곳이 안 보이면 그걸 명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향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향을 써도 아주 향이 좋아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좌청룡과 우백호가 완전히 감아져 갖고 나가는 형극이 없는 것을 최고로 쳐줘요. 이 풍수학에서 볼 때. 그래서 여기는 바로 아담하고 또아리를 두고 새끼를 양육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의 산세는 오행 중에 무슨 산세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산세가 저기 용머리는 토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용 알들은 다 금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안산 조산 부분은 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 우측에 장남산은 수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풍수를 보면 이 동네 장손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장손 자리를 보면 의논하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림이 좋잖아요. 그런데 뚜렷하고 명확함이 없어요, 장손이. 그런데 오히려 막내가 드세요. 이 동네 풍수가. 이게 여기다 몇 자리를 쓰면 막내가 드세요. 막내가 지혜가 있는 자리, 막내가 머리가 좋은 자리, 그 다음에 둘째가 뛰어난 자리가 나와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를 쓸 때는 만약에 장손 위주로 써주십시오 하면 향을 약간만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가 장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장남 자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풍수를 함에 있어서 자리를 이렇게 삐뚤어서 장남이 모든 걸 많이 얻게끔 만들 거예요. 요 터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장남을 아무리 이렇게 삐뚤어서 해줘도 강하지가 못하고 유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터 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터에서는 나중에 큰 자가 나올 때는 막내가 큰 자가 나와요. 막내 쪽에서. 이곳의 속기혈지는 어떤가요? 여기는 속기혈지가 없어요. 속기혈지가 없기 때문에 속기혈지를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제가 원하던 자리는 저 자리예요. 저기 고인돌이 있죠. 네. 저 돌이 고인돌이에요 원래. 근데 이 동네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게 고인돌이고 원래 저 자리가 속기혈지 자리예요. 저기 묘 자리 옆에가.
근데 그 자리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는 고인돌 자리고, 그 다음에 오늘 쓰는 데는 속결지가 없어서 속결지를 안 잡게 되면 때가 다 죽어버려요. 왜냐면 물이 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물꼬를 트면서 속기를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한쪽으로 다 갈래로 빼낸 다음에 잡아내고 모래를 쓰고 석회를 쓰고 소금을 쓰면 여기는 때가 잘 자라요. 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난리흙이거든요. 이런 흙에서는, 요런 흙에서는 때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런 흙은 겨울에 100% 떠요. 떠서 때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흙에서는 무조건 때를 살리고자 한다면 소금을 많이 써라, 석회를 써라, 모래를 써서 중화를 시켜서 모래로 흙을 무겁게 만들라. 그러면 때가 그 얼음에 의해서 겨울에 뜨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 이게 정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관이라면 작대기나 그냥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절대로. 지관은 때 살리는 법, 잡풀 제거하는 법, 그걸 모든 걸 다 습득을 해야 돼요. 내강 파는 법, 시신을 수습하는 법,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지관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사람들 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곳의 자청용 우베크에 대해서 여기는 항시 자청용이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청용이 강하고 우베코는 유예요. 진짜 여기다 묘자리를 쓰게 되면 남자들이 보증담보 쓰면 안 돼요. 여자가 힘들어요. 여기는 남자들이 보증담보 썼을 때 망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유예요. 덕이 있어서. 저기 보셔요. 저기 토산 있잖아요. 토산은 항시 사람들이 대화하고 의논하기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지식하면서도 대화하고 의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물러 터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자를 고생시키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풍수학에서 보통 좌측이 남자, 우측이 여자라고 하던데 생물님은 왜 반대로 말씀하시나요? 첫째가 내가 보는 방향에서 예를 들면 좌측이 남자, 이 산이 있으니까 주산이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을 때 내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은 남자, 우측은 여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돌려보세요. 반대로 돌렸을 때는 우측이 남자, 좌측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주산을 등지고 말할 것이냐, 주산을 바라보고 말할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문안 걸 쓰느냐, 복귀시 걸 쓰느냐의 차이고요. 그런데 저는 항시 풍수에서는 복귀시 거만 써야 돼요. 문안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시 우측이 장남이 있으니까 남자, 좌측이 여자가, 장녀가 있으니까 이 송계방에 여자가 있으니까 바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은 여자, 우측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묘지를 조성할 때 묘 표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묘지를 할 때 혈표시는 먼저 싹 흙을 긁어내요. 흙을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로드로 확인하고 엘로드로 표시하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굴삭기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요. 봉분 대신 평장을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첫째가 이 생장이 들어간다던가 할 때는 봉봉장이 맞는데, 근데 앞으로는 봉봉장보다는 평장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을 해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봉봉장을 크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평비석에 평장을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생물님께서는 왜 하루 전에 내광을 파시나요? 하루 전에 내강을 파는 이유는 원래 그 생기가 나와요. 이런 명당을 건들면 생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생기를 바로 그날 파서 묻게 되면, 이제 고인을 묻게 되면 그 갑자기 기가 갑자기 확 변해버려요. 모든 기는 천천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파는 이유는 물을 확인할 이유도 있지만 기를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 전에 먼저 파놓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갖고 있는 생기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 기가 사람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 후손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번 파고 그럼 기가 다 빠져나오고 그때 서서히 땅에서 기가 들어와요. 그걸 시신이 고인들이
계셨을 때 서서히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파는 거예요.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 예, 기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뇌광을 팔 때 주의할 점은 혹시 없나요? 첫째가 내광을 팔 때는 명확하게 건수층이 항시 60cm에 있어요. 그래서 평탄 작업할 때 건수층을 다 뒤집어 줘야 돼요. 건수층을 그대로 냅두고 몇 자리를 쓰게 되면 건수층이 100% 내광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게 우이흙이고 이게 건수층이거든요. 이 건수층을 다 흐트러 줘야지만 땅에서 내려오는 건수층이 기역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 내가 만든 물줄기 기역으로 가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광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광 속에 물이 안 들어가요. 나무를 잘 제거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제거하면 안 되는 나무가 있나요? 당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나무를 보면 거의 여기에는 없고요. 당나무가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당나무가 저 앞에 많아요. 예. 예, 저기 소나무들이 당나무가 저기 빼곡해요. 저거 함부로 건들면 죽어요. 저 당나무가 그래요. 당나무는 신이 깃든 나무라고 해요. 신이 깃든 나무. 근데 이런 데도 원래 신이 깃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신이 깃든 나무가. 근데 오히려 저 앞에는 신이 깃든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는 함부로 베서는 안 돼요. 저도 함부로 안 베어요. 저런 나무는. 신이 깃든 나무를 당나무라고 하는 거군요. 예.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건수층을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건수층은 60cm에서 항시 1m 정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건수층은. 네, 그리고 기가 어떻게 변했는가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여기가 어머니 엘로드에서 보면 기층이죠. 근데 저 나무가 죽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기층이 이렇게 벌어나요. 여기까지로 벌어나요. 여기요. 예. 이제 기층이 이렇게 벌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 나무가 있으면서 기층이 차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직원들이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변한다는 것조차도 몰라서,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다 해서 실제 몇 자리를 썼더니 나중에 보니까 흉당이더라. 예, 변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